검거하더라도 계속 사이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운영자.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3대는 2019년 8월경부터 2026년 8월 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 시티 등에서 아가 글로벌이라는 도박 사이트, 솔루션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하부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불법 영상물을 등을 유포하는 조개모아, 아동코리아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와 음란물, 도박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여기요, 도박 사이트의 홍보 사이트인 먹중소, 월드슬롯, 도박꾼, 해피툰 등 1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구축한 후 자사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가든카지노, 골든뷰 카지노 등을 홍보하며 회원을 유치하여 약 4조 7천억대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피의자 A, B를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 갈리색 D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이며 그 외 도박 사이트의 총판 운영자, 개발팀, 운영팀 가담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 착수 경위입니다. 2025년 11월 야동코리아 조개모아의 운영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의 고발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 유통 확산에 대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개모아 사이트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검거 경위 및 조치입니다. 조개모아 사이트의 도메인, 서버 등에 대한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유로폴 등 공조수사와 해외 관련 업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로 필리핀 현지 운영책인 피의자 A와 사이트 총괄, 개발, 관리, 유지 보수책인 컴퓨터 공학 박사 피의자 B를 특정하였습니다. 필리핀 거주 중인 피의자 A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세수배 조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 필리핀 주거지 및 운영사무실 특정 수사 중 국내로 입국 시도하는 피의자 A를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검거하였고 피의자 B에 대해서는 주소지, 회사 등 이동 동선 파악 후 주거지에서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운영한 조개모아, 야동코리아, 가든카지노, 골든뷰 카지노 등 불법 사이트 10개에 대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관련 증거 수집 후 접속 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조직 구조입니다. 피의자들은 아가 글로벌이라는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구축한 후 조직폭력배 부두목 총책 C를 중심으로 중간 관리급인 관리책, 작은 관리 및 바지사장, 국내의 개발팀을 구성하고 그 하부의 인사팀, 조개모아팀, 도박사이트 운영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규모입니다. 아가 글로벌 솔루션을 중심으로 크게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관리와 도박사이트 운영관리 파트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일 기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와 관련하여 조개모아 아동코리아는 게시 영상물 11만 6천여 개, 가입 계정 285만여 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 53만 5천여 회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가 글로벌 분사는 가든카지노,
골든뷰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그 외 16개의 도박 사이트를 분양하고 587K 총판을 공동 운영하는 등 5년간 총 베팅금 약 4조 7천억대의 규모로 운영하여 약 47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불법 사이트는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및 국내의 불법 성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배너 광고를 유입하여 수익 창출을 하는 구조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회원 유치 목적으로 초대형 불법 음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가 공생하는 진화된 기업형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사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컴퓨터 공학 박사인 프로그램 전문가가 범행에 가담하여 서버 구축 및 웹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수사기관의 신종 추적 기법과 해외 수사기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을 특정 검거하고 불법 사이트의 서버 관리 권한을 확보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해외 체류 도피 중인 총채, C 등 피의자들에 대해서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적 몰수 추진 보전, 국세청 가세자료 통보 등 범죄 수익금 몰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앞으로도 축적된 사이트 추적 기법과 해외 수사기관 및 호스팅 업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입니다. 이렇게 이어받아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시경에서 수사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선수가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제 불법 사이트, 도박 사이트, 이제 음란물 사이트 관련해서 어떤 표준 모범 세라 같은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사건이어서 좀 부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 조성실 경정입니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유포 등 불법 사이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등 주요 시도청에 불법 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집중 수사하여 운영자 검거, 원본 파일 삭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해외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도입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위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성착취물 등 유포 불법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계모와 야동코리아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음란 사이트 이런 거는 그 음란 사이트 시청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음란 사이트에 광고 있잖아요, 배너 이런 거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C가 음란 사이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도박 사이트를 배너를,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유인책, 솔직히 말해서 좀 유인책이라고 최대 음란 사이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도박 사이트도 직접 운영하고 또 분양도 하고 또 광고도 수익도 얻고 이런 솔루션 종합 업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 기회는 조직폭력배 부도목 C하고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 B 가담해서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이제 조개모아, 야동코리아 이런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배너 광고뿐만 아니라 가든카지노, 골든뷰 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도 직접 운영하고 이런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수사를 했던 게 실제로 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트를 폐쇄하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방심위에서 차단을 해도 도메인 주소만 바꾸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수사 착수가 됐을 때 조개모아가 01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검거했을 때 조개모아 09까지 갔어요. 01이 단속이 되면 01을 만들고 조개모아 03을 만들고 그래서 09까지 갔고, 그다음에 야동코리아도 01에서 이제 15까지 검거할 때 이제 야동코리아 01이 폐쇄가 되면 01을 만들고 해서 15까지 이렇게 됐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10개 피의자 B를 검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버 관리, 그 다음에 독점적인 그 권한을 가진 피의자 B, 컴퓨터 공학박사 B를 검거하면서 이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피의자들의 이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필리핀 파사이시티예요. 주로 여기서 했고, 이제 범죄 사무실 등이 여기서 됐고, 이제 조개모아가 생기게 된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하자면 2019년도 8월경에 그 총책 씨가 먹중소, 그러니까는 도박 홍보 사이트를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거기 광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배너 광고를 수익을 얻는데 그 먹중소 사이트에 성인 게시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인물을 올리니까 보러 오겠죠, 사람들이. 보러 오고 또 광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총책 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이제 직접 만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B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조개모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2020년 2월 3일 날 조개모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동코리아는 그 전에 야동코리아 레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불상의 시기에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사이트예요. 근데 그 사이트가 유명하니까 이제 총책 씨가 B한테 컴퓨터 공학 박사한테 야동코리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동코리아가 만들어진 게 2025년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야동코리아 조개모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도박 광고로 수입을 얻고 또 직접 운영하는 가든카지노, 골든뷰 카지노 등을 만들고 또 이거를 홍보하는 사이트,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만드니까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제 조직이 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고 홍보팀, 운영팀, 고객관리팀, 인출팀 이런 데로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이거 조직도는 뒷장에 있으니까 이건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적용 법조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하고 성폭력 처벌법은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이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정통마법은 어떤 거를 말하냐면 일본 포르노 같은 거 있잖아요. 상업용 포르노. 이거는 시청하고 소지는 안 되고 그 배포만 유통 요 부분만 처벌이 됩니다. 이 피해자들한테 적용된 법률은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 그래서 4가지 적용 법칙가 적용되는데 청소년 청소호법,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도박 사이트를 개정했기 때문에 형법상 그 도박 장소 개설 등으로 우유를 했습니다. 수사 진행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자면 수사 착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책임 수사 간소로 지정돼서 수사를 착수하게 됐고, 국제공조는 HS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그 다음에 유로폴, 그 다음 해외 업체 등하고 해서 국제공조를 했습니다. 그 HSI가 그 전부터 조개모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축적돼 있었고, 또 관련해가지고 도메인 정보나 이런 걸 일체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로폴 같은 경우에는 조개모아 사이트 서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그게 결합돼서 이제 피의자 A와 B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해외 공조가 잘 안 됐거든요. 저희가 해신을 보내도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HSI하고 그 협력 차기를 되게 잘 구축했고 한라인을 구축해서 이제 빠른 해신이 왔고 또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그쪽에서 들어줬고 그래서 이 사건을 하면서 뭐 한 10여 차례 계속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HSI, 뭐 유로폴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운 그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이제 A, B를 특정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합박사 B가 실질적인 서버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사이트 폐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25년 10월경에 여성단체들에서 좀 집회 시위도 있었고 또 야동 코리아 조개모아 뭐 이런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좀 사회적 분위기에 관심이 많이 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개모아 사이트에 대해서 책임수사 간소로 저희 사이버 수사대가 지정이 됐고 저희 3대가 성폭력 전담팀이거든요. 1, 2, 3팀. 그래서 이제 1팀에서 배당이 돼서 수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분석 초기, 데이터 분석 초기를 시각해서 한 사례인데요. 처음에 이제 수사가 뭐 해외 도메인, 서버 등 이런 추적 수사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개모아 음란 사이트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수사를 시작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문어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조개모아뿐만 아니라 야동코리아, 도박 사이트, 홍보 사이트랑 다 연결된 게 좀 확인이 돼서 이건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종합 솔루션 업체 같은 그런 거로 확신이 돼서 이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B는 컴퓨터 공학박사 출신이어가지고 특히 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서 추적을 굉장히 잘 피할 수 있고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HSI하고 뭐 유로폴, 그 다음에 해외 업체 등하고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피의자 A와 B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고 그래서 피의자 A하고 B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 23일 이제 피의자 A를 특정을 했는데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의자 B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 하나를 먼저 검거하면 정보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A와 한국에 있는 B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검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필리핀에 있는 A의 주거지 그 다음에 뭐 운영 사무실 등 특정하기 위해서 그 HSI하고 국정원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검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자.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때 6월경 정도에 대략적으로 피의자 A의 사무실, 운영 사무실 정도의 위치는 나왔는데 그 위치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되게 좋잖아요. 얼굴 인식에 대한 들어가고 근데 운영되는 사무실이 약간 보안이 되게 좋은 그런 사무실로 돼 있어가지고 특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국정원에서 사실은 저희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자 A의 운영 사무실이나 뭐 주거지 등은 국정원하고 협의해서 추적하던 와중에 8월 2일 날 피의자 A가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방학이라 이제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필리핀에 데려가기 위해서 입국을 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이렇게 검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그게 2일인데 이제 저희는 동시에 검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조사를 하고 그때가 새벽 2시에 이제 들어온다 연락을 받았고 6시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우리 수사팀 팀장님하고 이제 뭐 직원들 다 가가지고 체포를 하고 피의자 A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피해 주거지 사무실 쪽으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피의자 B를 검거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이제 적색 수배가 이미 완료돼 있고 하니까 이제 비행기를 탈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필리핀 이민청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A한테.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는 거를 좀 인지하고 온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운영 사무실에. 자기가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민청에 확인해봐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현지에 있는 총책 C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체포하게 될 사항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 A를 검거하고 조사한 다음에 피의자 B를 이제 검거하러 갔는데 그때가 11시 한 50분경인가 그때 체포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 총책의 C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오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B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알고 그 삼촌 이렇게 부르더라고 했더니 어디냐? 해서 집이다 했더니 그래 말 잘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가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미 알고 그 원래는 둘이 형님이라 부르지만 무슨 일 있으면 삼촌으로 이제 호칭을 변경하는 걸로 이제 이전부터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는 무슨 일 있는지 예감을 하잖아요. 이미 A로 체포됐고 했더니 말 잘하라는 이제 항구해라. 그다음에 서울로 가지는 이제 서울청 가라는 서울청 가니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를 B를 검거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수집했던 증거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조사가 밤 한 10시 정도 저녁 때 시작된 것 같은데 한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진술이 확보가 됐고 이제 폐쇄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의자 A, 그다음에 현지 운영 책임자 피의자 B, 그다음에 컴퓨터 고막 박사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송치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 이제 총책 C, 그다음에 D인데 지금 적색 수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범, 그다음에 중간 관리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출체, 그다음에 공범들에 대해서 지금 1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직도인데 그 C가 보이잖아요. 여기 조직폭력배 그 C거든요. 여기 상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D가 있어요. 여기 필리핀 사람이에요. 바지 사장. 저희는 바지 사장으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바지 사장으로 확인이 되고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이제 그 C의 이제 오른팔처럼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B를 데리고 필리핀도 가고 범죄 수익이 있으면 전달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B가 컴퓨터 공학 박사가 검거된 걸 알고 그 다음날 라오스로 출국을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서 저희도 적색 수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피의자 B 옆에 그 필리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에 2명에서 4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 B와 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이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박 사이트도 만들고 음란 사이트도 만들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피의자 A가 있죠. 여기는 필리핀에서 가리자 페이지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음란물 사이트를 올리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필리핀 직원들 7명이 있거든요. 7명이 매일 아침 전 세계에 있는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음란물들 끌어모아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음란물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조개 모아. 그러면 그게 또 자동적으로 야동 코리아에 업로드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A 옆에 옆에 있잖아요. 루키라고. 여기는 A가 검거되니까 B한테 전화를 해요. 형님이 서버를 내리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B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직접 운영하는 가든 카지노, 골든뷰 카지노가 있는데 여기 칠성이가 밑에 있는 걸 하고 엘락스가 가든 카지노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는 청판하고 본사인데 여기 DB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 초기 상태라 요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범용 규모는 11만 6천여 게시물이 6천여 개, 그 다음에 가입 계정 285만 개, 그 다음에 누적 조회수가 53만 5천여 개인데 이게 원래 사이트 회원을 가입하는데 무료예요. 무료이지만 이제 회원들이 가입하면 뭐가 좋냐 이런 물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댓글을 달 수 있고 뭐 영상물을 올려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행 규모고요. 직접 운영하는 가든 카지노, 골든뷰 카지노 두 곳이랑 이제 본사가 운영하는 16개 카지노의 도박 사이트에서 18개를 운영을 했고 5년간 누적 베팅 금액이 약 4조 7천억 원, 부당 이익이 476억 원 상당인데 이게 판돈 4조 7천억이면 부당 수익이 되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광고 수익, 그러니까는 도박 사이트를 제외한 7개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사이트 그 광고 수입은 다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운영 그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광고가 음란 사이트나 이런 데 광고가 작은 거는 400만 원, 큰 거는 한 800만 원 드는데 한 사이트당 매달 한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1억 8천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얻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7개 사이트면 7억 원이 넘겠죠. 그런 금액은 좀 빠져있는 금액이고 이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솔루션 업체니까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되잖아요. 그렇게 분양을 하면 또 8%의 수익률을 얻고 또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그 충전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면 또 7.5%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총책 시를 검거하면 부당 이익금은 더 늘어나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시사점은 기존의 음란물 사이트가 배너 광고를 수입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배너 광고뿐만 아니라 음란물 사이트,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거기를 통해서 도박 광고 배너 수익을 얻고 또 직접 도박 사이트도 운영하고 또 분양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진화됐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기술적으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 박사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 조금 용이할 수 있었다. 대부분 이제 음란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가 신고가 들어오면 방통이나 이런 데서 폐쇄 조치를 하지만 그 서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단속도 어렵고 또 이런 신고가 이래서 좀 주기적으로 운영 주기가 짧아요. 근데 여기는 7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2019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그래서 장기간 운영된 아주 좀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은 지금 총책 씨가 필리핀에서 한 2012년부터 24년까지 한 12년 동안 필리핀에 거주했고 필리핀 인맥이 많고 또 거기에 도피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서 검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C하고 D, 그 다음에 D는 또 필리핀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가 HS하고 국정원하고 공조해서 C하고 D는 반드시 검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업 몰수 추진 보전, 그다음에 국세청 가세자료 통보 등 범죄 수익금 환수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불법 사이트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추적된 사이트 추적 기법 등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HSI, 유로플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중요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나 전문적인 거는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저기 수사가 나고 질문한 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 사이버 3대 1팀장 조승로 경감이라고 합니다. 뭐 추가 질문 받을 건데 그 전에 우리 저 대장님이 브리핑 뭐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그 아까 좀 오해 살 말씀을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좀 있어서 그 우리 초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사이버 성폭력 이 수사는 우리 집 중앙지검 여조부랑 협조가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서운한 게 있어서 처음에 체포영장 기각한 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이버 성폭력 관련해서 중앙지검 여조부랑 긴밀한 협조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때 이후로 바로 우리 보안점 해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순조롭게 거기 도움 없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빨리 안 됐을 건데 우리 성폭력 수사 관련해서만큼은 우리 중앙지검이랑 그 협조가 잘 된다는 거 강조 좀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괜히 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사이 안 좋고 그런데 괜히 이상하게 나갈까봐 미리 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앞에 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질문 사항을 좀 받겠습니다. 좀 한 분씩. 네. 네. A와 B 그다음에 C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A, B, C? 네, C가 총책이고 그다음에 B는 동양 같은 고향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이런 사이는 아니고 C 자체가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친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B가 그쪽에서 좀 뛰어난 친구다. 컴퓨터공학 그 지역에서 그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고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다 밟은 친구가 하니까 주변에 그 지방은 좁잖아요. 그 주방에서 누가 한 명이 소개를 시켜줘서 아 형님이 필리핀에서 이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를 고용했으면 경찰 투적 그 전에도 한번 걸린 적이 있으니까 이 보안 전문가니까 여기서 이 친구를 고용해서 쓰면은 안 걸릴 거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원래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였고 현지에서 필리핀이 그런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런 불법적인 하는 애들이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 유명하신 분이다 하고 소개를 시켜줘서 그렇게 해서 세 명이 같이 시작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동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양이 어딘지 잘 모르고 그리고 B가 지금 자기의 직업을 좀 갖고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직업이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조심스러워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사회가 좁잖아요. 한 다리 건너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픈하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직업 부분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정도만 별도의 청년 사업가로 활동했던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군법 13명의 C나 포함된 숫자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궁금했던 게 아까 미국 HSI나 미국이랑 이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구글과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제공을 받았다고 설명하셨는데 미국에서는 그 사이트들이 누구를 설정한지 궁금해요. 그것도 좀 오해,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대장님은 전체 보고만 받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뭐 물어봤죠? 두 번째 거. 총 15명이고 구속된 거 2명 빼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 특정된 반 이상은 특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이게 워낙 불법 일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도 실명을 난 수가 아까 뭐 칠성이 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뭐 제이 이렇게 쓰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보 못한 친구도 있고 사실 저희가 조직도에서 확인된 얘는 무슨 팀에 뭐고 무슨 팀의 역할이 뭐고 하는 정도는 다 파악이 됐는데 인적사항은 전체가 파악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거 초창기 때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에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보 못한 친구도 있고 사실
저희가 조직도에서 확인된 얘는 무슨 팀의 뭐고 무슨 팀의 역할이 뭐고 하는 정도는 다 파악이 됐는데 인적사항은 전체가 파악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 그 초창기 때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에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그 전부터 저희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이다 보니까 이 사이트 부분이 작년부터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풍선효과라고 하죠. 옛날 텔레그램에서 이제 사이트 쪽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얘들은 배너 광고를 하면서 도박이랑 연결된 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이트 수사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워낙 이게 해외에다 서버가 있고 다 서버도 분산돼 있고 가상 서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검거하기 쉽지가 않는데 조개모아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우리 경찰청이 이거 심각하다 해서 타청에 수사 하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다른 사이트를 받았었고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 미국 HSI 그 한국지부 수사국에서 그 이제 조개모아 사이트 처음에 옛날 정보, 그러니까 구정보죠. 그걸 자기들 그 오픈하고 이게 통상적으로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수사관이라고 해서 무작정 뭐 자료를 받을 수는 아니에요. 걔들도 우리 같이 사건을 열고 착수를 하고 공조 경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5, 6년 전에 조개모아 사이트를 한번 사건을 열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료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 타청이랑 했는데 이게 검거가 안 되고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서 그런 원시 자료를 조금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랑 수사 진행하는 거랑 같이 공조를 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 추적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사이버 특징상 이게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오래되면 다 사라져버려. 근데 마치 그 원시 자료 몇 걸음 정도가 좀 있어서 그게 추적에 단초가 된 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같이 계속 공조하면서 그 해외 기관 같은 경우 협조도 우리가 그 그냥 뭐 영장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국제 협력 관계에서 공조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보내면 회신은 오는데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오래 걸려요. 근데 아무래도 그 우리 이제 글로벌 센터가 미국에 많다 보니까 그쪽 수사 기관이랑 공조를 하면 우리보다는 더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쪽 기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모든 제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협조가 가장 잘 되고 그나마 공조가 잘 되는 제명이 우리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요 범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었던. 여기 처음에는 2019년 8월부터 7년인데 문제 수익 부담되는 거는 5년 기준이어가지고 그거는 도박 사이트잖아요. 도박 사이트. 예, 이거는 19년도부터는 이게 사이트 계정, 그러니까 조개모아 사이트가 19년도에 구축은 됐고 실제 오픈돼서 이게 서비스 된 거는 2020년 2월 3일 그 전에 아까 대장님 설명을 드렸지만 먹중소라는 사이트를 먼저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먹중소는 도박 사이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거기다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 앞에 이런 걸로 해서 음담부를 올려놓고 거기에 자료를 하다가 이제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별도의 조개모아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전까지 이제 서버를 만들고 한 게 19년부터 만든 거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거는 2020년 2월 3일인 거고. 네, 스트레스 경제라고 하고요. 도박 규모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누적 배팅 규모가 5년간 4,700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추산을 하신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그리고 가입 계정이 285만 이거는 제가 음란물 계정 그 사이트가 아니고 도박 사이트의 가입 계정 혹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하면 이제 계좌를 그 앞방 계좌 그래서 입금할 때 하는 계좌 이 계좌를 추적해서 연결 자금으로 해서 입금된 금액을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배팅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입금을 100만 원 내서 거기서 뭐 1000번을 배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돈만 갖고 계산을 하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에 얘들이 한 DB를 확보했기 때문에 배팅 금액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배팅으로 해서
배팅이 몇 회였지? 배팅이 몇 회, 횟수가 있잖아.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서버에 와서 확인된, 그냥 계좌를 추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서버로 역추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거기서 확인된 배팅 금액이 4조 7천억인 거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얘들 또, 우리 뭐 수입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 페이지에 입금 금액이 있고, 출금 금액, 그 충환전 빼고 나서 우리가 산정한 게 476억. 원래 이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보한 DB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또 두 번째 뭐였죠? 질문이.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계정 수? 도박 사이트의 계정이 아니라 아까 이거 말씀하셨나요? 가입 계정이 이게 네. 이거는 이거는 별도. 용납물 사이트인데 도박 사이트는 그럼 이거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별도예요, 별도예요. 그 조개구하는 약호 합친 게 요렇게 숫자가 나온 거고, 네. 도박 사이트는 가든 카지노나 뭐 네, 그거는 거기에는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우리 해놨는데 우리가 저거 된 게 있나? 10만 개? 아, 11만 6천 개인가 그럴까? 11만 6천 가든 모든 사이트는 합친 통계만 지금 내놨지 각자로 나눌 수는 있다는 거 의견인데 지금 준비는 안 됐어요. 그거는 11만 개. 도박 사이트 총합 아니, 우리가 그 해놓은 거 있는데 그 자리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락 주신 걸로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네. 여담 씨 질문 중이요. 지금 불법 사이트 18개 파악한 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이트가 총 18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10개만 폐쇄가 된 거죠. 나머지는 문제고.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10개 사이트는 얘들이 직접 운영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관리하고 있고, 접근 권한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여기에 나머지는 분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버 주체가 조금 다르고 있는데, 근데 요것도 폐쇄 다 했지. 예, 요것도 우리가 폐쇄 조치는 다 지금, 그때는 요거 만들 때는 못 했는데, 어젯밤에 다 했어. 그럼 지금 18개가 다 폐쇄 조치를. 지금 혹시라도 이게 검색해 보시면 약간 뭐 보일랑 말랑 할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얘들이, 왜냐면 돈 받아먹은 건 있으니까 회원들한테 이거 망했다는 거 안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연결된 거 띄우고 하는데 절대로 DB는 열 수가 없어요. 보면 아마 중간에 끊기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이 운영자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다 갖고 와버렸기 때문에 얘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양물 사이트도 그럼 2개만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운영한 게 그거 2개니까. 이게 뭐 다른 뭐 사이트 많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들이 운영한 게 그거 2개만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 2개 정도만. 그 나머지는 다 도박 사이트, 여기 홍보에 이용된 거 뭐 이런 사이트 그런 겁니다. 네. 이 18개 도박 사이트 명단 있는 거, 그러면 그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배너 형태로 광고된 그 업체 수랑 같은 건지, 얘네 업체들이 다 불법 성착취물의 배너 광고에 들어간 애들이랑 동일한 건지. 아, 예. 동일하고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뒤에 첨부에 붙어 있는 그 얘들이 다 운영한 거고, 거기에 보면 그 목적이 다 도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에요. 대중에는 근데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배너. 그냥 한두 개 빠지는 것도 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지네들도 뭐 여기요 같은 거, 뭐 슬롯 뭐 이런 거 같이 또 광고도 띄워야 되는, 그래야 또 거기를 들어가야 도박 사이트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여기가 운영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랑 카지노 사이트 몇 개가 폐쇄될까요? 이게 총 18개. 보도자료에는 10개가 아니라 그게 10개인데, 우리가 보도자료 만드는 시점 10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18개. 네, 어제 그 새벽 2시까지 해서 18개를 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버 압수할 당시에는 이제 4개 사이트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게 사이트 개념, 사이트 아래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4개는 하나의 되고, 지금까지 현재 총 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운영했던 서버를 합했을 때 저희가 압수할 당시에는 실제로 운영되는 거는 4개. 대신에 이제 이게 사이트가 4개지만
하루에 총판이 30개, 6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1개의 업체가 똑같은 도메인 운영하는 거고. 오늘 기사 쓸 때 몇 개라고 써요? 18개 쓰시면 되지. 18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도 지금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잔금 남아있는 것만 잔뜩 얘들이 더 만든 건 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계좌를 까봤더니 돈이 뭐 실제로 입출금이 없으니까 이건 운영이 안 된 걸로 보고 여기서 카운팅은 다 뺀 거고. 왜냐면 얘들이 많이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래야 계속 총책이 원하면 제공해주고 위에 분장도 해야 되니까. 네. 4조 7천억 원은 정확히 몇 년간의 베팅금이었는지가 궁금하고 추가로 현재까지 실제로 동결하거나 몰수 추진 보전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 서버상 확인한 게 5년간 누적 베팅 규모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보면은 뭐 현장을 급습해서 거기에 금고에 보관하는 돈 뭐 압수하고 현장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서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현장에서 피의자 B 상대로 8,50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 금액을 산출해서 여기 범행 규모가 이만큼이다 해서 나중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기소적 몰수 보전이라든가 나중에 추진 같은 거 그거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 계좌 동결이 됐나요? 동결된 게 없대. 아직까지 이제 진행하는 거죠. 과정이니까. 이거 뭐 지금 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게 우리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피해자분들한테는 진짜 씻을 수 없는 피해잖아요. 평생 주렁구를 담아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기 경찰청에서 오셨지만은 계속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 무슨 방안을 계속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을 바쳐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와서 브리핑 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기사 좀 잘 썼어요.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구명을 구조는 통제했지만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저희도 거의 수사 초기도 좀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도 있고 기도 있고 해서 이게 특정된 금액이 아니라 범죄 수익금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조 통제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뭐 폐쇄하는 사이트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무속자나 그다음에 수익금 이런 부분에 더 크게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진행 과정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초기 단계다. 초기는 좀 지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검거하고 이제 수사를 함께 나가는 과정을 연습하시고 있습니다. 좀 더 보태서 지금 이게 어렵게 이렇게 저희도 9개월 정도를 심시업 달려왔는데 여기서 축적된 정보는 우리 본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쪽 사이버 성폭이나 도박에 그 수사하는 수사관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노하우 같이 공유를 해서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사이트 폐쇄하고 잡는데 우리도 좀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거니까. 이제 끝내도 되겠죠? 나중에 더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우리 대장님한테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